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연일 이거 뭐 양파 껍질처럼 자꾸 나옵니다. 제가 예상하는 게 계속 맞아가고 있어서 뭐 기분은 좋은데 정말 씁쓸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큰일 났습니다. 자, 청와대 개입 안보농단 사건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완전히 거짓말로 점철된 북한 목선 지금 청와대 개입 정황 제가 낱낱이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계속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시고 주변에 공유까지 해주십시오. 그래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 제가 어제 동영상을 올려드렸죠. 이거 지금 국방부가 국정원, 해경, 통일부 이런 유관 기관들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국방부 혼자서 이렇게 거짓 발표를 할 수가 없다. 겨우 함대 사령관 또는 더 크게 봐서 해군작전 사령관 이런 사람 몇 명 살리려고 국정원에 부탁하고 통일부에 부탁하고 해경에 부탁하고 그 삼척 항구에서 사진 찍고 구경하고 했던 그 수많은 일반인들 다 통제하고 이거를 군이 스스로 할 수가 있냐. 이거는 최소한 민간인은 모르겠는데 이 국정원, 통일부, 해경 이 유관 타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뭔가 슈퍼파워가 존재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제가 직접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자, 이 네 개의 부처를 공이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어디입니까? 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입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는 청와대가 개입된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동영상을 발표를 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진실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자, 북한 목선 은폐 축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6월 20일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자, 목선의 방파제 접안, 고장기관 수리 후 정상 기동,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서 주민신고 직후부터 사보까지 순차적으로 상황 보고서를 전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해경이 사보까지 1보, 2보, 3보, 4보, 4보까지 순차적으로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꼼꼼하게 적어냈어요. 해경은 제대로 일을 한 겁니다. 물론 CCTV를 발견 못하고 한 그 부분은 잘 못한 일이지만 그 다음부터의 조치는 해경은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경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통일부, 해군작전사령부, 합동참모부 등에 이 상황 보고서를 보냈고요. 6시 50분 신고 직후에 출동해서 실시한 초동조사에서 출항, 항해, 기관 고장 및 수리에 관한 정보 일체를 파악해서 07시 09분에 각 기관에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해경에 15일 오후 2시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조치했으며 여기에는 북한 어선이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자체 수리해서 삼척항으로 왔으며 06시 50분에 발견되어 관계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고 국방부는 이러한 보도자료 배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는데 이것도 일부 틀린 내용이에요. 해경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습니다. 보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청와대의 변명일 뿐이에요. 해경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해경 보고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바로 7시 9분에 배포한 1보입니다. 1보. 여기 이제 전파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전파했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내 전파처는 자기네들 경비과, 정보과 이런 데다 했고 해경청에다가 보냈겠죠. 그리고 대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실, 그리고 총리실 국정원 상황실, 국정원 대테러 정보통합센터, 통일부 정보상황실, 합참지휘통제실, 해작사 지휘통제실 이런 곳에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말로 한 게 아니고 공문을 보냈고 또 이렇게 7시 9분에 보내기 전에 6시 54분에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과 1함대 사령부 상황실에다가 전화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화로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1함대 사령부에는 해경의
파견 간부가 있습니다. 물론 해경에도 1함대 또는 그 해군에서 보낸 파견 장교가 있어요. 왜? NLL을 같이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연락 장교가 서로에게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연락 장교를 통해서 당연히 서로가 정보를 공유를 했지요. 자, 일보의 내용을 간추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빨간 줄. 6월 15일 06시 50분에 삼척항 방파제에 미상의 어선, 여기 이제 4명 승선이라고 되어 있고 들어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왔다라고 신고가 접수됐고요. 확인사항, 이제 삼척 파주소가 가서 확인한 사항은 이렇다. 함경북도 경성에서 6월 5일 조업차 출항하여 6월 10일경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6월 14일경 기관이 수리되어 삼척에 입항했다 라고 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즉 자기가 항해해서 삼척에 입항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한 거 아니고 표류해서 온 게 아니고 기관으로 항해해서 삼척항에 입항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항했다. 이게 이제 일보예요. 이거를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합참, 해작사, 그리고 국정원, 통일부 전부 다 보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보입니다. 2보는 07시 59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50분 후가 되겠습니다. 50분 후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선박재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선박재원. 경운기 엔진이다. 엔진이 있는 거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정정도 한 내용이 있는데 정정사항 이래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 14일 기관 수리한 게 아니고 6월 13일 오후 기관 수리를 했다라고 정정을 했고, 또 6월 14일 입항을 한 게 아니고 6월 15일 06시 30에서 06시 40분경 입항했다라고 정정해서 2보를 또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3보는 8시 14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2보를 하고 나서 15분 후에 다시 3보를 합니다. 이 3보에는 뭐가 나와 있냐? 파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남동풍이 4에서 6, 그러니까 초속 4에서 6m로 남동풍이 불고 있고 파도는 0.5m였다. 동해 말입니다. 삼척 앞이 아니고 동해 말입니다. 동해. 그리고 또 북한 선박에는 GPS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었고 통신기가 한 개 보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3보를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많은 기관에 보냈습니다. 자, 지금 국방부는 6월 17일 날 발표를 했는데 6월 15일 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고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우리의 발표는 딴판으로 나왔죠. 자, 해경 상황 보고 받았던 군 작정하고 거짓말한 겁니다. 6월 17일 오전 합참 김준낙 공보실장, 이 사람이 이제 정훈 공보실장인데 뭐 쉬운 말로 하면 대변인이에요. 이 합참 대변인 김준낙 대령이 뭐라고 브리핑했냐? 뭐 우리 다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자, 우리 군은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께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라고 했어요. 아니 얘들 입항했는데 발견했다. 그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 하고 지금 거짓말을 천마디로 합니다. 두 번째, 북한 어선 한 척이 기관 고장으로 동해 NLL 이남까지 표류했다. 이 어선은 삼척항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에 발견됐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자, 자력 항해를 했죠. 그리고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에 발견됐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신고자의 그 3보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신고자 인적사항 김모모씨, 남자 68년생, 주소는 울산이고 거주는 삼척, 회사원입니다. 어선이 아니에요. 삼척에 거주하고 주소는 울산인 김모씨가 68년생, 이 김모씨가 신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합참에서는 뭐라고 했냐? 어선이 발견했다.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발견했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4명의 어민이 탑승했다. 그 사람들이 어민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민입니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 당국이 합동신문조를 꾸려 삼척항으로 예인된 북한 선박 어민들을 대상으로 표류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삼척항으로 예인됐습니까? 삼척항으로 입항했죠. 그리고 입항한 상황에서 합동신문조는 거기서 1함대 사령부, 9km 북에 있는 1함대 사령부로 예인해 가서 거기에서 합동신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마치 삼척항에서 합동신문을 한 것처럼 지금 거짓말을 해 있고 삼척항으로 예인됐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 바다에서 발견해서 삼척항으로 예인됐다. 아니죠. 삼척항으로 입항한 것을 예인해서 9km 떨어진 일함대 사령부로 끌고 갔는데 거기서 합동신문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형선박은 파고가 높아서 파고 0.5m인데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삼척항 인근은 0.2m였습니다. 20cm. 0.2m였는데 파고가 높아서 탐지가 제한됐다. 그리고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소설이었습니다. 김준낙 대령, 합참 대변인은 이 김준낙 대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소설을 적었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소설을 혼자서 적었을까요? 대령이? 그리고 이분 곧 장군 진급 심사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지금 별 달아야 되는데 이런 지금 거짓말을 자기 혼자서 막무가내로 적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처형덕스럽게 거짓말합니까? 그 높은 사람들. 아니, 높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령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참 기가 차는 거예요. 자, 군 발표 직전에 청와대 마사지 있었나? 또 6월 21일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강원도 삼척항에서 북한 목선이 발견된 지 이틀 말인 17일 국방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익명 브리핑 현장에 참석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19일 열린 익명 브리핑 현장에도 참석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17일 그리고 19일 둘 다 참석한 거예요. 공식 브리핑이 있었고 17일 그리고 19일 익명 브리핑, 백브리핑이 있었죠. 이때 두 번 다 이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군의 일에 왜 참석합니까? 물론 이 사람도 군인이에요. 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있는 그 군에서 보낸 파견 장교인데 소속은 어쨌든 청와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옵니까 여기에? 청와대에서 지시한 대로 제대로 말을 하나? 그거 관리감독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현역 대령 신분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A 행정관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 및 군 당국 관계자가 참석한 북한 어선 관련 확대 브리핑에 2차례 참석했다.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들한테도 브리핑에 참석해서 조율을 시킨 겁니다. 이 대령이. 이거는 위에 지침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령도 말이죠. 이 대령도 곧 장군 진급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청와대에 있다고 해서 청와대에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닌데 길어봐야 2년인데 그 청와대에 있다고 해서 국방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위에서 지침을 주는 대로 그걸 전달하러 왔죠. 이 A 행정관, A 대령의 윗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투스타입니다. 이 사람도 또 거기 1년 반 정도 있다가 다시 군단 진급해가지고 군단장 이런 거 나와야 돼요. 중장 진급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투스타밖에 안 되는데 장관 다 있는 그 길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하겠습니까? 자기 지금 내년 연말에 내년 초에 중장 달아야 되는데 안 시켜주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도 그 위에 지시를 받은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위에 누구냐?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와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A 행정관이 북한 목선 사건 관련 국방부의 익명 브리핑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일 없죠. 청와대가 북한 목선의 해상 경계작전 실패 축소 은폐를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어요. 자, 제가 예상한 대로 이거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오늘 현재 시진핑과 김정은이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그리고 지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에서 G20 정상회담 하기 전에 김정은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북한에게 5만 톤의 쌀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엮어보면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데 G20 전에 뭔가 성과를 내서 트럼프를 만나고 싶은데 지금 돌발 악재가 발생한 것이죠. 김정은이 불쾌할 돌발 악재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탈북한 것을 기획 탈북한 것을
무마시켜서 표류한 것으로 해서 다 돌려보내자. 이런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을 해요. 제 의심이 너무 막 나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왜? 기획 탈북했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그거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 조선중앙통신 뭐 이런 데서 그 4명 돌려보내라 라는 말을 지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 말도 없습니다. 평소에는 뭐 귀순자 2명 또 돌아간 사람 2명 있다 그러면 나머지 2명도 돌려보내라 하고 지금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 말도 없어요. 북한에서. 왜? 2명만 돌려보낸 것도 고맙거든. 그리고 이렇게 노력한 거 알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야당에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해서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폐 조작해야 될 이유라도 있었나? 자,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국정원 주관 귀순자 신문은 보통 수십 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신문이 끝나기도 전에 일부만 돌려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북당국이 선원 귀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조기 송환시킨 점, 선원 일부 귀환을 수용한 적이 없던 북한이 일부 귀환을 순순히 수용한 것이 의문이다. 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 그대로 지금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이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좀 알만한 사람들은 야, 이거는 지금 아주 이례적인데, 아니 합동신문하는데 아주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려보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대단히 이례적이다.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냐? 자신들만 북으로 돌아가면 곤란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왜 2명만 즉각 송환됐는지 의문이 남는다. 제가 이야기한 거 똑같죠. 6월 20일 문화일보 방금 나온 보도입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선원들은 한국군의 해안 방어 체계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일출 전 해안으로 접근하지 않은 등 치밀한 움직임이 있었다. 일반적인 어민이라 보기에는 어려웠다. GPS가 달려 있었죠. 통신기도 있죠. 그리고 밤에 항구로 들어오면은 총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밖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 등 아주 한국군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 이거 좀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 일반인 어민으로 보기 좀 어렵다. 이런 것을 이제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군 당국에 따르면, 그래서 익명의 군 관계자를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저는 맞습니까? 자, 여기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야, 제가 어제 올려드린 동영상에 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사과한 그 사과문 제가 올려드렸죠.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 우리 군이 사과를 한다. 그리고 조사해가지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군이. 2012년도에 노크 기순 사건 났을 때, 그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국방위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안규백 국방위원장 당시 국방위원이었어요. 안규백 국방위원장 그때 방방 날았습니다. 장관 사퇴해라. 막 난리가 났었죠. 지금 또 청와대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여튼 최근까지 청와대 근무했던 진성준 전 의원이 있어요. 그때 국방위원이었어요. 방방 뛰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진성준 의원, 그리고 젊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광진 전 의원. 그 두 사람이 완전히 그냥 방방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단장, 군단장 보직해임하고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김관진 장관은 뭐라고 했냐? 장관으로서 송구하다. 내 책임이다. 그리고 엄중히 조사해서 처벌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관이 내가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우리 군이 사과하겠다. 자기는 사과의 주체가 아니에요. 지금 살짝 빠져나가는 겁니다. 무슨 이렇게 지금 비겁한 사람이 있는지. 나 정말 이분하고 같은 경상남도 내 출신이에요. 진주, 저는 양산. 우리 경남 사람 진짜 이렇게 비겁한 사람 없는데. 근데 이분은 또 전라북도 사람이에요. 어떻게 전북 사람 정말 화끈하시네요. 경남에 어떻게 이런 비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진짜 참
부끄럽게 말이야. 아 정말. 그래서 완전히 유체이탈 화법으로 자기는 빠져나갑니다. 자기가 제일 책임인데 자기는 속으로 이렇게 하겠죠. 아 내가 한 게 아니고 위에서 시키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야 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위에서 시키라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은 장관이 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책임지라고 좋은 자리 주는 거 아닙니까? 뭐 맨날 폼 잡으라고 갈 때마다 의장대 사회를 받고 헬기 타고 다니고 그러라고 장관 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폼 잡을 때 잡고 책임질 때 줘. 그러라고 장관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이 변명을 어제 제가 보고 야 이거 뭐 불이 붙고 있는데 기름을 끼얹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변명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하려면 좀 잘하지 정말 참 허술하게 합디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와대와 합참 등은 6시 50분 해경의 상황인지 직후에 이를 바로 보고받았으며 청와대는 해경에게 당일 오후 2시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조치했다. 청와대는 사실대로 말해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일 오후에 15일 오후에 제가 아무리 검색해봐도 해경이 배포한 보도자료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또 검색해 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해경은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해경이 청와대 말을 안 들었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해경 처벌해야 되죠. 자 해경청장님 청와대 말 안 들어서 지금 청와대가 좀 처벌하게 되면은 억울하면은 이거 법적 조치하셔야 됩니다. 청와대는 해경이 진짜 말을 안 들었으면 해경청장 처벌해야 되죠. 그런데 해경청장님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대신 지금 처벌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항소해야 되죠. 당연히 고소해야 됩니다. 법적 조치해야 됩니다. 왜 안 시켜놓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뒤집어 씌우냐라고 해야 되죠. 자, 진실공방 한번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17일 군 당국이 해당 사실을 브리핑할 때 해경이 15일에 보도자료를 냈던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15일에 보도자료를 안 냈는데 군 당국이 17일 브리핑할 때 그거 모르고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거 진짜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하니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 발표했던 그 사람이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발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합참 대변인, 합참의 정훈 공보실장 김준락 대령입니다. 그 사람이 몰랐다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준락 대령 큰일 났습니다. 아니 김준락 대령도 좀 있으면 장군 진급 심사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지금 완전히 이 상황 되면 지금 게임 끝나버리는 거죠. 이거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시키는 대로 적어준 대로 지금 청와대에서 다 컨트롤 해가지고 리모컨 작동해가지고 적은 거 지금 그대로 읽었는데 자기 책임으로 지금 밀어붙여요 지금 청와대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김준락 대령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자, 군이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은 방파제, 부두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군에서 많이 쓰는 용어다 라고 군대 구경도 안 해봤을 고민정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자, 군 작전 용어에서 말이죠. 대상 범위 안은 일대, 일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훈련장 일대, 우리 훈련장 일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범위 안은 영어로는 area, a whol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훈련장 밖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훈련장 인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대 인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nearby 인근입니다. 인근. 이거 삼척항 인근, 즉 삼척항 테두리 밖에 우리 군대에 있을 때 훈련장 인근, 훈련장 밖에 아닙니까? 훈련장 안은 뭐라고 합니까? 훈련장 일대. 자, 이 훈련장 일대에서는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 조심하고 총탄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훈련장 인근에서는 조심해라. 그럽니까? 훈련장 인근에 민간인들이 있으니까 거기 함부로 나가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고민정 대변인 군대 근처도 안 가봤을 거니까 이런
실수를 합니다. 딱 걸린 겁니다. 무슨 이런 거짓말을 해요. 어디 범위 안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척항 밖을 인근이라고 하지. 우리 군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군에서 많이 쓰는 용어다 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왜? 군대 안 가봤으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인자, 인근, 근처다 이거지. 인근, 근처 아닙니까? 근처. 인접한 근처. 그게 인근 아닙니까? 한자 그대로 써도. 군인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한자도 모릅니까? 인접한 근처. nearby 영어로는 똑같죠? 그런데 그걸 아니다. 함석항 아니다. 무슨 우리 국민을, 우리 군인들을, 장교를 개돼지라는지 말이야. 자, 청와대 행정관이 그 장소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군 발표가 청와대가 조율했다는 것은 무리다. 자, 그럼 청와대 행정관이 거기 왜 갔을까요? 청와대 행정관이 거기 가려면은 사전에 자기가 가려는 이유를 밝히고 출입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군인 대령이라고 해서 국방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국방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출입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청와대 공무원 표찰 이것을 국방부 서문에 가서 그 서문 출입 조치하는 그 사무소에 가가지고 국방부 출입하는 표찰로 바꿔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바꿔서 달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전날 국방부 정책실이나 국방부 정훈공보실에서 청와대에 있는 A모 대령 내일 우리 어떤 사유에 의해서 국방부로 들어와야 되니까 조금 넣어주세요 라고 국방부 정보과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럼 국방부 정보과에서 이 A 대령이 진짜 군인인지 사유가 맞는지 조사를 한 이후에 맞다 싶으면 오케이 해서 정문에다가 내일 몇 시에 A 대령이 청와대 소속 A 대령이 오면은 표찰 교환해서 넣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찍어도 공무원증으로 찍어도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청와대인데 나 내일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디 감히 대령이 장군들 지금 국방부 안에 천지로 지금 깔린 게 별인데 어디 감히 자기가 청와대 지금 있다고 청와대 평생 있느냐? 아니죠. 1년 반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대령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국방부고 국방부 청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유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군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대령은 누가 통제했냐? 대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도 이 대령 마치면은 장군 진급 들어가야 돼요. 청와대 근무 마치고 장군 진급해야 돼요. 그 진급을 누가 시켜줍니까? 국방부에서 시키죠. 육군에서 시키죠. 해당 군에서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럼 자기는 뭐 해야 됩니까? 대령이 시키는 대로 가서 시키는 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대령이 만약에 이 공무 출장을 왔는데 그렇게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 이거는 국방부의 출입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장군 차를 타고 장군 전용 차를 타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군 차를 타고 들어갔는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어느 장군이 이 대령이 들어오는데 협조를 해줬는지, 그 해준 이유는 뭔지, 아니면 청와대 소속의 장군차를 타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국방부 소속의 장군차를 타고 들어갔는지, 이거 다 체크해 봐야죠. 이거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뭔지까지도. 자, 이렇게 청와대가 개입한 초유의 국정안보농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국정조사로 배후를 밝혀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이 모든 것의 뜻이 숭고하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동안 말씀하셨습니까?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정의로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상회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결과가 비록 나쁘다 하더라도 과정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 압제 속에서 탈출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왔는데 혹시 이것이 김정은의 심기를 흐트려서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하는데 저해 요소가 될까봐 이렇게 완전히 소설을 적어버리는 이런 마사지를 청와대가 했다면 정의롭지 못한 과정이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국민과 우리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진실이 아닌 그런 거짓을 만들어내는 정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조사에 나서줘서 이 모든 것들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